1번부터 틀리시면 답이 없어요. 빠르게 할게요. 알파랑 베타를 더해보자 해보자. 이제 알파 베타가 주어져 있지. 더하면 6. 알파 베타는 두 수를 곱하면 10이 나오죠. 자, 그러면 가부터 풀어보자. 왜 틀리는 거죠? 그놈의 계산지수는 언제까지 계속 실수했다라고 자기 합리화할 겁니까? 실력인데. 자, 가 같은 경우는 곱셈공식의 변형 쓰면 합을 제곱에서 별 뺀다라는 식을 적고 아는 부분을 대입하자. 그럼 A는 16이야. 나는 인수분해 말했죠? 공통문자가 많으니까. 나는 공통인수분해 하면 알파 베타로 묶을 수 있지. 그 다음 여기다가 대입하고 대입해볼까? B는 지금 60이야 60이야. 다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근본 알파. 얘는 뭐가 마렵니? 통분 마렵지? 얘는 아는 부분이지? 10이었으니까 얘 가에서 구했지? 얘가 C야. 이제 A, B, C 다 구했으니까 A 더하기 B, C 해보세요. 오케이. 따라서 A 더하기 B, C 96 더하기 16 하면은 112가 정답이에요. 2번은 안 할게요. 3번도 안 할게요. 4번도 안 할게요. 5번 할게요. 채점하다가 2명 이상 또는 3명 좀 넘는 문제들이 좀 보였거든요. 얘들아 5번 인수를 물어봤으니까 인수분해 하시고요. 인수인 것은 인수분해 하시오. 얘들아 저거 대괄호 ABC. 얘들아 대괄호 ABC의 계산법대로 한번 다 나열해 볼래? 그럼 어떻게 돼? 해보자. 자, 나열하면 첫 번째 대괄호는 앞에 거의 제곱에다가 두 번째, 세 번째 거 괄호 안에 넣으면 되니까 싹 다 나열하면 첫 번째 건 이거지. 두 번째 거는 이거지. 세 번째 대괄호 안쪽을 위에다가 대입하면 C의 제곱에 A 플러스 B지. 자, 근데 전기하고 보니까 얘들아 이거 인수분해 하고 싶어서 싹 다 전기합시다. 자, 근데 전기할 때도 여러분들 문자가 세 종류면 인수분해 단원에서 문자가 여러 개일 때 패턴들 여러분들이 다 기억해 놔야 돼요. 문자가 여러 개, 세 개야. 인수분해 어떻게 할 거야? 답변이 바로 나와야 된다고. 문자 중에서 가장 약한 거, 차수가 낮은 걸 골라야 돼요. 근데 지금 A를 전개할 때랑 B를 전개할 때 전개했을 때 전부 다 2차, 2차, 2차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냥 A로 대표, A, B, C 중에 대표로 내림차순 합시다. A로 내림차순 정리하면 A제곱이 들어있는 가능성은 얘밖에 없어요. 근데 좀 보기 좋게 다루면 개수야. A제곱의 개수들 땡땡 A. 자, A 다음은 내림차순 쓸 거니까 미리 설정을 해볼게요. 이거 전개했을 때 이제 A가 들어있는 거가 어디예요? 자, A가 들어있는 거 싹 다 괄호 안에 넣으면서 인수분해 될 거라는 희망을 갖고 하는 거야. 되겠지 하면서. 그럼 B제곱 A니까 개수를 읽으면 B제곱 A의 개수 말하는 겁니다. 지금 A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A의 개수요. A의 개수요. ABC. 이렇습니까? 마지막 A가 없는 거 싹 다. 저 전개했을 때 여기가 지금 A가 없는 것들이야. 오케이? A로 내림차순 정리하니까 식이 이뻐지지 않았니? 물론 저처럼 쌤처럼 괄호로 강조하세요. 이렇게 딱 괄호. 나이라고 보니까 얘들아 C 너무 이쁘지. 끊고 풀었을 때 전체적으로 다 인수가 되지 않니? 이렇습니까? 해볼까? 첫 번째 건 그대로. 가운데 거는요? 완전 제곱식이지? 얘는 공통인수가 있지? BC, BC. 그럼 이제 뭐가 돼? B 플러스 C가 다 반복되고 있지.
공통인수를 못 그을래? 그럼 얘들아 b 플러스 c로 못 바꾸면 얘는 이거 a제곱, 얘는 이거랑 이거, 그리고 bc. 그럼 인수분해 성공했지만 한 번 더 인수분해가 성공한다. 한 번 더. 여기도 인수분해 되죠? AA와 BC로 되니까 따라서 B 플러스 C, A 플러스 B, A 플러스 C 이렇게 인수분해가 성공됩니다. 되셨습니까? 근데 여기서 인수인 게 다 각각의 인수인 거야. 인수. 보기문에서 그나마 가까운 인수는 2번에 딱 들어갔죠. 되셨습니까? 문자가 여러 개인 인수분해에 해당 단원 마플 교과서를 한번 빌려주세요. 다시 6번도 할게. 6번은 최대 최소 주제야. 다시 한번 최대 최소 구할 수 있니? 주제인데 복잡한 문자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얘가 어떤 특징을 가질까? 자, x가 a에서 최대값 b를 가진대. a랑 b를 다시고요. 됐습니까? 자, 근데 얘들아 이거 최대 최소값 구하기 위해서 식의 배열을 봤을 때 치환하고 싶다는 생각 들었어? 그치? 치환하고 싶죠? 자, 근데 그러면 지금 y는 같단데 이 전체에 일부분만 보면은 치환 가능하지? 자, 얘를 t라고 치환할게. 공통 배열을 t로 치환할게. 그럼 t로 치환하면 어떻게 됩니까? y는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4로 치환이 돼요. 그렇습니까? 근데 주의할 게 있어 얘들아. 치환할 때 반드시 범위가 생겨야 돼요. 범위. 범위라는 건 문자의 상태를 말하는 거야. 부동호 상태. 얘들아 t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순간 t에다가 마이너스 100을 대입해도 돼요. 다시 한번 t에다가 모든 수를 대입해도 됩니까? 지금 여기 t 바뀐 t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t는 약속이 돼 있었어. 얘들아 이거 치환할 때 항상 새로운 범위를 만들어 줘야 된다가 핵심이야. 근데 t는 저건데 그럼 t를 자기소개한 식을 한번 이거 완전 제곱식꼴로 해서 다듬어 줄래? 그럼 어떻게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t는 어떤 상태에 모여 있는 거야? 모여 있는데 이거의 제곱에서 1 뺀다요. 모르겠으면 그래프 그려볼래? 이차함수 그리기 제곱이니까요. 자 꼭지점을 먼저 이루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쯤에서 꼭지점을 가지는 문자폐가 아무것도 없다는 건 1. 양수네. 양수배니까 아래로 고르기야. 됐습니까? 그럼 이 이차함수의 모양을 봤을 때 x가 변할 때마다 y값의 변화를 보세요. x가 변할 때마다 y값의 변화요. 오케이? 근데 이 y값은 지금 여러분들 지금은 t인데 t요. 그럼 t는 어떤 수 이상으로 보이지 않니? 어떤 수 이상으로? 마이너스 이상. 꼭지점의 2 결과. 요 마이너스 1보다는 위에 그려져 있으니까 이런 부동호 장치가 생기는 거야. 실제로 t는 마이너스 100이 될 수가 없어요. 위에 그려집니다. 이차함수의 구조 때문에 그래요. 구조. 얘들아 여기다가 뭐 해줘야 돼? 괄호 열고 t의 부동호 방향 마이너스 1 이상이다야. 자 그리고 다시 원래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럼 어쨌든 이제 t로 포장했을 때 이 t로 포장된 녀석의 전체 최대값 구하는 거야. 자 근데 이것도 한번 다시 또 표준화해보자. 자 얘들아 y는 이거 표준화할 수 있니? t끼리 표준화할 수 있지? 그럼 y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t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으로 묶을 수 있고 빼기니까 플러스 1 더하기
5가 되겠네. 그럼 표준하고 나서 뭐가 보이니? 표준하고 나서 이 새로운 ty, t마다 y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그래프 새롭게 별도로 그려보자. 그래프 두 번 그려야 된다. 처음 그래프, 마지막 그래프. 얘들아, 마지막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또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그려. 꼭지점 어디야? 마이너스 1 넣을 때 5가, 마이너스 1 넣을 때 5가 나와. 점을 찍고 문자 앞에는 지금 음수네 마이너스 위로 불러.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 전체 모양에서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데 우리는 최대값을 구하래요. 최대값. 참고로 최대값은 무조건 y를 의미하는 겁니다. 처음에 y라고 선언된 거 y. y는 가장 먼저 커요. 여기가 가장 최대죠? 되셨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긴 한데 얘를 끝까지 검토해야 돼. 그럼 얘의 점의 위치는 뜻이 뭐지? t를, 그러니까 이 변수가 이 수가 될 때, 마이너스 1일 때 나오는 y값은 그냥 숫자의 구조상 5가 나오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가 최대값은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뭘까? x로 되돌려놔야 돼. t 말고 x로 되돌려놔야 돼. 괜찮습니까? 근데 이거 t가 뭐였어? 자, 그럼 t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어보자. 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적당한 x를 한번 찾아볼까? 이해돼요? t가 마이너스일 때 그 x, 그 원래 문자 x는 몇이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대입해보자. 오케이? 그럼 x 몇 나오니? 이거 완전 제곱식이죠? x 몇일 수밖에 없어요. 그때 결과가 되게 하는 원인은 마이너스 1일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먼저 찾는 게 맞아요. 결과가 되도록 일단 가정을 하고 그게 되게 하는 원인은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아까 뭐였죠? 그래서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0이에요. 10. 그러니까 7번은 복소수의 제곱이 마이너스 4가 되려면 애초에 뭐가 돼야 될까? 복소수의 전체 제곱이 마이너스 4가 되려면 애초에 제곱을 당하는 수가 순허수여야 되겠지? 근데 어떤 순허수여야 되겠어? 다시 한번. 제곱을 했을 때 마사가 되는 어떤 수, 당하는 수가 순허수여야만 마사가 될 수 있어. 근데 순허수면은 어떤 수여야 돼?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2i. 이 i일 때만 가능하겠지. 이해돼? 그럼 이 i가 되도록 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7번 틀린 분들은 다시 생각해보세요. 저거 내림차순 정리, 그 복소수 제외한 다음에 땡땡 플러스 땡땡 i가 2i가 되도록 적으시면 됩니다. 그럼 mn에 대한 2차 연립방식 풀면 돼요. 오케이? 10번은 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8번 같은 경우는 곱셈 공식이 변형 역수 버전이 있어요. 역수 버전. 쌤은 계속 말하지만 이 반은 일단 기본기 문제부터 맞출 거기 때문에 뒤에 문제 솔직히 다 못 풀어도 괜찮습니다. 물론 연우가 손해보는 건 좀 미안하긴 한데 일단은 전체적인 폼을 보일 수가 있고 기본 문제들 진짜 틀리면 안 됩니다. 얘들아 8번 문제. 얘들아 쌤도 정말 길게 쓴다고. 선생님도 많이 열심히 쓰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계산할 준비가 안 돼 있거나 하더라도 실수가 계속 발생되니 또는 공식을 애초에 잘못 읽고 있기도 하고 안 이루어져 있기도 하고. 얘들아 8번은 일단 저거식 조작하면 어떻게 돼? 자, 이거 일대라는 말 자체를 바꿔치기 하자. 양변을 a만큼으로 나누면 a 플러스 a분의 1이 3이 된다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어요. 믿었습니까? 8번 문제. 일단 요걸 만들어내자. 양변을 자기 자신 문자로 나눈다. 이 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고, 자, 그 다음은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것, 구하고자 하는 것. 저거 딱 봐도 근데 얘들아 6개짜리 항인데 따다다다다다. 자, 동류항들끼리 묶어보자. 그럼 어떻게 돼? 구하고자 하는 걸 재배열해봐.
제곱은 제곱끼리, 세제곱은 세제곱끼리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2로 묶으면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두 번째 들은 4로 묶으면서 세제곱들이 들어가겠죠. 알파처럼 썼네. A인데 마지막 4제곱짜리들도 그냥 뒤에다가 박아 놓을게요. 친구들끼리. 됐습니까? 그 다음 뭐 하면 됩니까? 각각에 필요한 곱셈 공식 여러 개 씁니다. 다시 한번 각각에 필요한 곱셈 공식 여러 개. 첫 번째는 뭐 하면 돼요? 얘들아, 이 사실 두 배를 마지막에 하고 얘 어떻게 되나? 자, 얘랑 관련 있는 모양을 찾으셔야 됩니다. 구하고자 하는 거랑 우리가 아는 거. 자, 쪼개봅시다. 이거죠? 이거 맞지? 오케이. 이 공식 모르면 진짜 보다 답이 없어요. 자, 이 부분과 관련이 있는 곱셈 공식 머릿속에서 튀어나와야 돼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뭡니까? 세제곱을 없앤다. 전체에 붙인다. 빼기 알파로 쓰면 되겠어. 아시죠? 자, 이거 맨 마지막 거는요. 아마 두 번째까지는 잘 돌파했다 하더라도 얘들아 세 번째 관문에서 막혔으면 안 돼요. 관문. 이게 어떻게 됩니까? 4제곱짜리요. 지금 4제곱은 공식이 알수 있거든. 너희가 유도해야 돼. 어떻게 써 이제? 제곱의 제곱. 제곱의 제곱이요. 잘 생각했어. 이렇게 되죠. 실제로 전개해 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면 각각에 대입해 보자. 첫 번째 얘들아 a 플러스 2분의 1은 3이었지? 그럼 얘들아 여기 3 대입하면은 3의 제곱에서 2 빼는 거니까 7 나와요. 자, 여기는요 3을 넣고요 3을 넣으세요. 그럼 27 빼기 9니까 내 마음속에 많이 나오네요. 그럼 여기는요 조심해야 할 게 있죠? 이거는 요 자체에서 아까 7 빼기 2, 7 빼기 2에서 나왔던 9 빼기 2에서 나오던 7이잖아 7. 얘가 지금 7이라서 7의 제곱에 2 뺀다. 하시면 49 빼기 2니까 47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2배 해주시고요. 얘는 4배 해주시고요. 얘는 그대로 해서 더 해주시면 정답이 133이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133. 그러니까 또박또박 공식들을 일단 적고 부분 대입하는 겁니다. 9번은 넘어가도 괜찮을까? 저거는 5제곱과 6제곱도 지금 원리랑 좀 비슷하게 하면 됩니다. 오케이? 정답은 199가 나와요. 199. 197 쓴 사람이 있던지 좀 아쉽더라고요. 199예요. 잘 해보세요. 쌤은 사실 문제를 다 기본 위주로 내요. 이거 쌤 공식 얼마나 안 됐으니까 내보고 했는데 다시 10번. 얘들아 10번은 저번 시간특강 유예랑 겹치는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거 보여서 잘 어떻겠으면 풀 것 같은데 바로 그때 예능까지 여러 답변했었잖아. 그렇지? 또 이양하면 되는 거죠? 다시 10번 뭐 하면 돼? 이양하면 되는 거지? 이 세 가지 종류를 가지고 A, B에 A 플러스 B, B, C에 B 플러스 C, C, A에 C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얘를 어떻게 구하지? 이걸 미련하게 전개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최후의 수단이고 일단은 문제 의도를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변형해야 식이 이뻐질까? 어떻게 변형해야 식이 간단해질까를 계속 두 대 회전을 해봐야 돼. 뭐 해야 되겠어, 민지야? 전개. 전개하지 말라고 해요. 방금. 그러니까 전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죠. 일단은 문제 의도 생각하면서 복잡해 보이면 다른 거 있지 않을까? 맞죠. 그 이항의 이항 말고 이 부분과 이 부분 셋 중에 첫 번째 식을 바라봤을 때 세 개가 모여야 많은 식이야. 두 개니까 얘만 남기고 얘를 반대편 이항시키면 얘는 마이만 있으니까 마이 빼기 C가 되겠죠. 여기도 B 플러스 C도 이항에서 나열하면 또
요 첫 번째 식을 이항하고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빼기 A.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빼기 B가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 뭐 해주면 돼요? 이제 전개하는 거예요. 이제 전개하자. 이때 전개하면 식이 너무 이뻐지지 않습니까? 곱하기 증에 보면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B 빼기 ABC가 나와요. 곱하기 진행하면 마이너스 BC 빼기 ABC. 곱하기 진행하면 마이너스 AC 빼기 ABC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까? 그럼 이거를 이 두 개짜리 문자를 앞에다가 적고 세 개짜리 ABC인 거 다 모으면 3ABC니까 이거랑 이거를 구하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이미 주어져 있죠. 다시 얘는 아싸 하면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얘만 더 구하면 돼요. 아브크. 근데 ABC라는 조각을 구할 수 있을까요? ABC 조각 구할 수 있나요? 그게 된다 안 된다가 경험치로 이미 알려져 있어요. 경험치야. 공부 많이 한 친구들 알아요. 얘들아 ABC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있지. 왜? 이 세 개를 잘 섞으면 얘가 나와요. 섞는다는 표현이 이렇게 돼야 돼. 곱셈공식 여러 개. A, B, C가 들어있는 게 뭐가 있었자면서 곱셈공식 막 내려보세요. 있습니다. 바로 뭐죠? 바로 뭐예요? 긴 거 있잖아. 내가 다시 한번 긴 거 있지? 난 똑같은 거 떠올리고 있니? 긴 거. 짧은 괄호랑 긴 괄호. 짧은 괄호, 긴 괄호. 해보자. 자, 얘를 풀기 위해서 옆동네로 가는 겁니다. 뭐가 있었냐면 이거 세 개 들어있는 거 있어요. 바로 이거죠. 곱셈공식 변형이야.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괄호 짧게 열고 세제곱을 벗긴다. A, B, C. 다음 괄호는 방금 쓴 것들의 제곱들을 넣으면 돼요. 제곱, 제곱, 제곱. 두 개씩 곱한 걸 빼듯이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BC 닫으면 비슷해진다는 게 알려져 있는데 여기다가 더하기 3ABC 하면 되죠? 이게 그 곱셈공식 풀세트입니다. 기억나요? 이런 공식이 있어요. 교육 과정에 써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아는 거 대입해 보자. 괜찮습니까? 이렇게 푼 거 맞지? 얘들아, 맞은 친구들도 해보자. 근데 얘들아 지금 이거 두 개 이용하면 또 얘가 또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일단 또 중간에 곱셈공식 한 번 더 씁시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또 구해놓읍시다. 오케이? 어떻게 하면 돼요? 너가 말해봐 주영아. 곱셈공식 변형 말해봐. A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A 플러스 C. 이 공식을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이거는 상식을 정리하면은 이 결과적으로 1 더하기 50이어서 51쯤이 나와요. 됐습니까? 51쯤 나온다. 51. 따라서 이제 해볼게요. 자, 이번에 여기다가 정리해보자. 세제곱들은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을 그러면 마이너스 1은 같다. 그럼 마이너스 1 하면은 요거는 50이 나왔고 빼기니까 이거에 부호 바꾸면 되죠. 그러면 51 더하기 25니까 76인가요? 따라오고 있나요? 1 곱하기 요만큼의 묶음 76 더하기 3ABC 이렇게 두면 되는 거지. 되셨습니까? 그럼 ABC는 몇씩 나오니까 ABC는 몇 나와요? 25 맞아요. 그럼 요거 이제 따라서 자, 우리가 구해줬던 것을 모두 대입하면은 마이너스에도 마이너스니까 25 빼기 3에 25니까 정리해보시면 정답이 마이너스 50이 답입니다. 좋습니다. 11번은 정말 쉬운 도형 파트에서의 곱셈공식 변형 문자를 활용해서 푸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참고로 저거 구할 때 답을 18로 적으신 분들은 그걸 또 나름 이해해줘야죠. 하나만 그거를 구하고 또 나름 이해해줘야 됩니다. 정답을 구하시면 돼요. 이거 넘어갈게요. 11번 다시 생각해봐. 11번은 그 다음에 12번
나머지 정리도 그러니까 나머지 구하는 문제 있잖아. 그것도 문제의 급이 있어요. 쉬운 나머지 구하기, 어려운 나머지 구하기인데 일단 12번 정도는 배치상 쉬운 나머지 구하기예요. 어려운 나머지 구하는 건 뒤에 나와요. 그래서 일단 11번 패스한다 했고 12번. 자, 해보자. 얘들아 12번. 일단 뭐 했니? 뭐뭐 이고에서 끊으면 얘들아 뭐뭐 이고에서 끊으면 그럼 자기 자신은 얘들아 자기 자신을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가 언급돼 있으면 제발 검산식을 쓰자가 스타트지. 그럼 검산식 쓰면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검산식 써볼까 얘들아? 해볼게. 자, x 빼기 1의 세제곱으로 나누면 몫은 모르지만 q 더하기 발생이야. 나머지 이거 쓰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줄 이번 x 빼기 1의 제곱 나누면 나머지가 x 플러스 b가 된대. 괜찮습니까? 다시 한번 이거 다시 한번 px를 나눈다. x 빼기 1의 제곱 그러면 나머지가 x 플러스 b가요. 괜찮습니까? 근데 얘들아 이미 처음에 검산식을 완벽하게 세웠는데 아주 perfect 이렇게 완벽합니다. 부분들 다 있고 부분들 다 있고 그러면 목들과 나머지가 쭉 있는데 다시 px를 이번에는 2차식으로 나누는데 그때 몫은 문제 언급이 안 돼 있어. 그냥 나머지가 이거다라고 써 있어. x 플러스 p. 괜찮습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자. 다시 px가 이거 검산식 항등식이잖아. 항등식. 그럼 px를 이만큼으로 실제로 나눠보자고. 자, 근데 이 전체 뭉탱이가 px인데 잠깐만 이 뭉탱이가 px입니다. 야 자기소개. 근데 이 앞부분은 이미 얘가 들어있죠. 처음에 검산식 썼을 때 이 앞부분 말하는 거예요. 이 앞부분은 세제곱이나 들어있는 문자 열인데 이걸 나누면 나눠 떨어지는 부분이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px를 나눴더니 나머지가 발생했다 라는 말을 듣고 어디였을까라는 추측을 해야 돼요. 바로 얘는 무시해도 되는 거죠. 3차 정도고 2차인데 얘는 2차야. 나도 떨어지는 거니까 나머지가 아니지. 오케이? 나머지 어디 있을까? 반드시 여기 있겠죠. 여기. 그러니까 그런 센스가 필요하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큰 덩어리의 일부분만 나면 되겠죠. 나눌 필요가 없다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말하는 px를 나누면 나머지가 발생한다 라는 말은 검산식을 적었을 때 앞부분과 뒷부분 중에 뒷부분만 뚱뚱하니까 더 나눠주시면 돼요. 오케이? 따라서 여기만 나누자. 그냥 나누세요. 문제 주어졌던 이 뒷부분을 나누겠다. 이만큼으로. 얘들아 x 빼기 1의 제곱은 전개시키면 나열하면 2차 이렇습니까? 오케이. 검산식을 적고 일부분만 나눈다. 일부분만 나누자. 그러면 나눠보자. 어떻게? 앞에 대가리 이 정도 할 수 있지 얘들아? 위아래를 빼면 날라가요. 그럼 a 플러스 6x 더하기 4가 나오네. 그걸 뭐라고 우기면 돼? 더해서 분할을 돼. 걔가 문제에서 주어졌던 얘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비교하면 됩니다. x 앞에 몇이에요? 1x. 상수한 부분은 4. 그래서 a, b를 각각 구하시면 됩니다. a는 마이너스 5, b는 4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고 싶을 땐 정말로 난이도도 있고 검산식을 먼저 세팅하는 겁니다. 오케이? 설정한 후에 나누겠다 하시면 돼요. 근데 나누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가볼까요? 나머지 정리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나머지 정리예요. 13번 문장만 읽어볼까요? 뭐라고 돼 있어? 상수. 자, 앞글자도 읽어야 돼. 상수. 일정한 수 A1, A2, A3, A0부터. 근데 x 6제곱을 x 플러스 2로 나눈 몫을 블라블라라고 하자. 거기 문제에서 블라블라 써있죠. 그때 A1 더하기 A3 더하기 A5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얘들아 그냥 이거는 문제 읽었을 때
이걸로 나누면 하면 아니 몫을 그냥 문제로 이렇게 하죠. 앞에 있는 문자는 상수예요. 수 x 5제곱의 앞에 있는 수요. 근데 이렇게 이다야, 그치? 그럼 일단 뭐부터 해야 되겠니? 자, 나누어진 결과. 문제 줬으면 검산식으로 답변하시면 돼요. 검산식 써보자. 검산식 어떻게 돼요? 검산식 써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검산식 써봅시다. 6제곱은 x 플러스 1이랑 몫을 곱하고 더한다 나머지 1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상수로 결정이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수학적으로. 자 근데 얘들아 그럼 이렇게 적고 나서 뭐 하고 싶니? 검산식을 적고 뭐 하고 싶니? 가만히 멍 때릴 거야. 이거 두고 멍 때려야지. 시도해야죠. 바로 수치 대입법. 자 일단 수치 대입 한번 해봅시다. 양변에 몇을 대입할까요? 마이너스 2부터 여기 0되는 수 한번 찾아보면 마이너스 2거든요.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y의 6제곱은 같다? 여기 사라지니까 뒤에 거 r. 자 그러면 뒤집어서 읽으면 나머지 r은 마이너스 2의 6제곱 64라는 걸 알 수 있죠. 됐습니까? 자 근데 그러면 나머지라도 얻어냈으니까 이 64를 뒷줄에다가 대입하자. 여기서 대입할 거야. 너 64. 자 그 다음은 마이너스 2 대입하지 마시고 우리 원하는 결과가 뭐죠? 원하는 결과 뭐예요? 자 읽을 땐 이거다. 개수의 일부분. 얘들아 개수의 일부분을 더하시고요.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이게 어떻게 구합니까? 이건 또 옛날 수학도 있는데 개수의 일부분을 나타내고 싶을 때 뭐 하자였어? 뭐였어 이제? 그 1 대입하고 1 또는 마이너스 1 좋아요. 마이너스 x에다가 1 아니면 마이너스 1 풀마 1을 따로따로 대입해보자. 오케이? 해보자. 그 다음에 x 1 대입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동시에 대입해야 되더라. 동시에. 그럼 어떻게 돼요? 보이나요? 맞췄나요? 자, 1 대입한다. 선생님 1을 왜 대입합니까? 방금 말했죠. 개수의 일부분을 더하고 싶을 때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1 아니면 말 수밖에 없어요. 해보자. x에 1을 넣어보자. 1의 6제곱 1. 여기다 1 대입해보자. 3 곱하기 괄호 안쪽도 모조리 x자리에 1을 삽입하세요. 그럼 1을 넣으면 이게 그냥 문자로만 남겠지. 자 근데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A 들이라고 할게요. A 여러 개의 들은 몇이어야 돼요? 이거를 이항한 후에 나누기 3 해보세요. 64 저거 이항한 다음에 3배를 나누면 이 숫자는 마이너스 21임을 알 수 있어요. 곱하고 나서 역시 더했을 때 1 해야 되니까. 자 이번에는 새로운 숫자 x자리에 네거티브 음수를 대입합시다. 그럼 x의 말씀 대입은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절부터 마이너스 1이 6제곱도 1이에요. 1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보세요. 1 곱하기 괄호 열고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보세요. 뭐 어떻게 됩니까? 짝수 번째만 플러스일 거고 홀수 번째만 마이너스가 남겠죠? 따라서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점점점 마이너스 a5가 나옵니다. 더하기 64까지. 자 그러면 이걸 만족시키는 이 네 괄호 안에 놓인 전체 묶음 몇일까요?
플러스 13. 자 그러면 그렇게 단서들을 얻었습니다. 자 이제 뭐만 하면 될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홀수 번째들의 덧셈이 필요해. 그럼 이 문자들을 툭툭 봤을 때 두 식을 뭐 하면 될까요? 열리 어떻게 열리? 더하기 빼기 중에 빼서 양변 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빼면은 짝수 번째 날라가고요. 홀수 번째들의 2배가 나올 겁니다.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날라가면서 이건 아까 21이라고 구했을 21 10점이니까 빼면은 42가 나와요. 오케이? 그럼 나누기 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몇이에요? 25. 오케이? 자, 나머지 정리 사용하기 위해서 검산식을 적는다가 1단계였어. 듣고 있어? 검산식 쓴다. 그 다음 수치 대입한다. 그 다음 식을 나열하시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14번은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14번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뭐야? 맨 윗줄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야? 가에서 말하는 거. 저 식이 0이다 이 뜻이 뭡니까? 모르겠으니까 인수분해 했니? 저거의 정체를 알려면 인수분해 해야 돼요. 그럼 인수분해 하면은 결국 뭐가 나옵니까? A, B 같다 나오지 않았어요? 오케이, 이거 나왔어요. 인수분해하면 A, B 같아야 돼요. 무엇인데 있는 것 같아서. 얘들아 이거 인수분해할 때 2개씩 했을 때 잘 안 되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껑충 띄어서 2개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랑 두 번째 거 인수분해하면 합창식. 두 번째 거 네 번째 거 하면 공통인 C로 묶으면 B-A. 자 근데 앞에 묶음과 뒤에 묶음에 반복되는 문자 보여요? A 빼기 B, B 빼기 A. 그치? 그래서 뭐 하면 돼? A 인수분해하면 돼요. A-B로 묶으면 A 플러스 B 빼기 C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인수분해 했을 때 0이 된다에 해석을 할 때는 각각이 0일 때가 후보예요. 근데 얘가 0이라고 치면 말이 돼요. 근데 얘가 0이라고 치면 뭐가 됩니까? 모순이 발생하죠. 얘가 0이라고 치면 어떻게 돼? 얘가 0이라고 치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돼요. 그 이유가 뭔데요? 두 변 기대감이 그쵸, 삼각형이 될 조건에 어긋나죠. 삼각형이 될 조건에 어긋납니다. 자, 그래서 A는 B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은 두 변의 같은 이등분삼각형이니까 이등분삼각형과 나조건과 다조건을 이용하면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A, B, C를 싹 다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넘어갈게요. 자, 15번. 15번이 의외로 어려운 문제 여러분들은 저거 잘 맞췄네요. 좋습니다. 저거는 제곱당 몇이 됐는지 한번 검사해 보시면 i의 개수랑 1의 개수랑 1 플러스 i의 개수가 몇 개인지 30개 중에서 다시 30개 중에서 제곱당 1 되는 수랑 마이너스 1 되는 수를 찾으면 몇 개인지 알 수 있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래서 16번. 자, 근해 공식 잘못 쓴 유형입니다. 오케이? 여기다가 근해 공식 잘못 썼을 때는 여러분들 꼭 뭐 해야 되냐면 그때는 반드시야.
잘못된 근의 공식을 썼다 하더라도 두 근이 나오긴 나왔잖아. 다시 두 근이 나왔잖아요. 그럼 그 두 근을 믿고 일단 합과 곱을 계산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한 발상입니다. 뭐라고? 새로운 합곱 구하기 해볼게요. 자 가보자. 얘들아 지금 이 사람은 근의 공식 어떻게 썼어요? ax 제곱 bx c는 0에 근을 x는이야 2a분의 b 풀마 루트 b의 제곱 빼기 ac 말도 안 되는 근이 썼죠. 로 착각했대. 오케이? 그럼 착각해서 나온 결과를 해보자. 쪼개면 x는 2a분의 플러스 부분과 x는 2a분의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빼기 ac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이거는 어쨌든 근이 저걸로 결정이 돼서 나왔다고 치면 그때 해가 문제에서 뭐래요? 마일과 3이래요. 따라하고 있니? 지금 앞에 봐도 충분히 어차피 풀이 안 해도 되니까 앞을 보세요. 자, 근을 못생기게 보이는 게 나왔대요. 이렇게. 그러면 아니 앞을 보라니까? 왜 아래 보이는 거야? 맞췄어 이거? 그러면 일단 잘못된 근을 썼다고 치고 그냥 일단 두 번 내려간 다음에 한번 대입해보자. x자리 대입하는 거야. 얻어진 xx를. 근데 갑자기 뭐 할 거냐면 근의 잘못 썼는데 뭐지 하다가 어쨌든 잘못된 계산들을 이용해서 한번 조립해봅시다. 내가 아까 말했죠? 새로운 근에다가 합과 곱을 구해보자. 한번 양변을 더해볼래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잘못됐다고 또 더해보자. 어떻게 됩니까? x끼리 더하면 인데 합을 말하는 거야. 잘못된 것들의 합은 인데 얘들끼리 더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분모 같으니까 분자끼리 더하면 날라가죠. 이렇게.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요? 2a분의 2b 됩니까? 자, 그 다음에 곱도 한번 구해봅시다. 잘못된 것들의 곱. 곱해보세요. 마삼은 얘들끼리 곱해보세요. 원자끼리. 어떻게 됩니까? 4a 제곱 분의 자 분모끼리 곱한 거 분의 분자끼리 곱한다. 근데 분자끼리 곱한 게 합창식이니까 합창식 뭐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앞에 거의 제곱에서 뺀다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이거 곱하기 나와요 지금. 그럼 이게 또 b제곱 날라가요. 뭐가 됩니까? 4a 제곱분의 ac가 돼요. 그치? 근데 여기 a가 공통이니까 약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4a분의 c가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4a분의 c가 마3이 된다는 등호를 얻어낸 거지. 그럼 양변을 4배하면 잠깐만 양변을 4배하면 어떻게 돼요? 이 식이 맞다고 칠 수 있는 거죠. 양변을 4배하면 마이너스 10이라는 단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 했던 거 a분의 b는 몇 나왔죠? 2였군요. 자 그래서 어쨌든 얘가 잘못된 근에다가 숫자를 대입하고 x를 근을 대입하고 더하거나 빼면 곱하면 이렇게 두 식이 나옵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문제 다 온 거야 얘들아. 왜지? 우리 뭐 하면 되는 거야 목적이? 다시 이 방정식을 풀어봤을 때 올바르게 풀었을 때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지. 됐습니까? 올바른 근을 알파짜리랑 베타짜리라고 치자. 그때 문제에서 뭐하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하래. 근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또 곱셈 공식의 변형 말없죠. 곱변. 합의 제곱에서 곱을 뺀다. 근데 합부분은 올바르게 계산했다면 근과 계산계는 이거잖아요. 우리 알고 있는 사실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a분의 b가 이걸 알잖아요. 이게 몇이에요? 마이너스 2요. 얘는요? 두 근의 곱은 올바르게 구했다면 a분의 c가 나와요. 그쵸? a분의 c. a분의 c 망죠. 계산하면 4 더하기
24니까 28이 원하는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잘못된 근의 공식을 썼다 하더라도 근은 나온 거잖아. x니까 x는 몇, x는 몇. 두 번 적었을 때 그 근을 대입한 후에 더하거나 빼면은 원상복구 시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식 조작을 좀 하면 됩니다. 오케이? 17번은 어때요? 판별식이 양수인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17번은 넘어가겠습니다. 18번. 이제 18번 저거 가도 되고 나도 된다는 말을 이용하면 가에서 알 수 있었던 게 뭐였어 너희는? 실제로 시험당에서 풀었을 때 느낌이 있을 거 아니야 얘들아. 가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18번의 가. 민지야 돌려 진짜? 괜찮아? 가에서 알 수 있는 사실 판별식이 0이다를 적어야 되겠지? 근데 판별식이 0이다를 적고 보니까 사라지는 게 있어서 피타고라스 정이 나오지 않니? 다시 한번 정리한 결과가 여러분들이 계산 실수가 없다면은 18번은 판별식이 0이다 썼을 때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고 식이 나열될 거예요. 그렇습니까? 자, 근데 그 가족권과 나에 적혀있던 제곱들의 총합이 338이 나온다 라는 사실을 이용하면은 이거 두 개 잘 연립하시면 여러분들 아마도 이런 단어 나왔습니까? 판별식이 0이다를 하면 피타고라스 정리, 나 조건은 그냥 나열. 두 개 섞으면은 b제곱이 169 나온다는 식 나왔어요. 네. 그럼 얘는 너무 숫자가 이쁘지 않아요? 13이죠. 자,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문제에서 직각이 b자리면서요. 얘가 a니까. 얘가 13이 나왔으면은 얘는 따라오는 거죠. h는. 문제에서 뭐라고 많이 써 있어요? 괄호 열고 단. a, b, c는 잘. 실수 같은 게 아니라 자연수 같은 수예요. 그럼 자연수는 13이 되는 건 결정이 돼 있어요. 피타고라스 수죠. 몇 대 몇 대 13. 아. 그럼 무조건 그냥 무조건 A식으로 결정이 돼요. 13이 되게 하는 B 뺀 13인 B 뺀 B는 5대 12대 13일 수밖에 없어서 그냥 A식을 5랑 12로 잡고 풀면 됩니다. 자연수라는 말 때문이야 사실. B 뺀을 13이 되게 하는 A씨는 50밖에 없어요. 아니면 새롭게 찾아보세요. 근데. 물론 이거는 좀 원시 피타고라스라는 그 좀 대학적 표현이긴 한데 한 종류밖에 없죠. 13이 되게 하는 자연수의 두 자리는 5대 10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넓이를 곤되니까 52가 되게 하는 그 삼각형의 넓이는 30이겠죠. 밑변 곱하기 높이 하는 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곱셈고시 변형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뜻을 생각해보세요. 다음 19번. 19번 넘어가도 괜찮을까? 이거 쉽죠? 이거 생각보다 쉬워요. 19번은 19번 배치 지원 너무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살짝 반전인데 저거는 작은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 A로 잡고요. 큰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를 B라고 잡았을 때 더한 수가 6이죠. 다시 한번 A 플러스 B는 6이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은 건널비의 총합. 건널비의 총합은 정육면체니까 다행히 하나 A제곱이 6배일 거고 B제곱이 6배일 거니까 6A제곱 더하기 6B제곱이 120이라는 거 이용해서 연립방식 곱셈을 쓰면 나와요. 이렇게 19번 넘어갈게. 그 다음에 20번. 여기까지가 일단 중간만이 될 때 대기 중에 쓰지. 자, 이거 한번 문제 잘 읽어봅시다. 자, 이건 읽어야 돼요. 좌표평면에서 이차함수 y는 fx의 꼭지점 자리를 a라고 하자. 네, fx랑 x축과 만나는 점을 bc라고 하고 a, bc가 가나 조건을 만족한대. 자, 이건 스무고개 하는 겁니다. 자, 찾아봐. 야, 가. 점 a는 이차함수 땡땡의 꼭지점이다. 나, 삼각형 abc의 넓이는 36이다. 그 조건을 만족하는 fx를 한번 찾아보자.
문장만 잘 읽으시면 꼭지점을 A라고 설정하고 X축 맞는 것을 B라고 했을 때 자, 가족은 뭐야? 근데 이 이차함수의 A, 그 꼭지점 자리는 A는 다른 함수, 다른 거지 얘는 다른 거, Y는 다른 거,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7은 꼭지점이랑 겹친대요. 그러니까 이거의 그래프의 꼭지점이랑 겹친다. 된다라고 했지. 그럼 얘들아 이거 A는 문제에서 준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면 상대방, 이 상대방의 꼭지점이랑 똑같다는 소리야. 그럼 얘들아 이거 한번 꼭지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완전 제곱 쓰세요. 이차함수 꼭지점. 그럼 얘는 살짝 표준하면은 따라하고 있니? 오케이. 그럼 좌표 형태로 읽으면 어떻게 돼? 이거의 일부분 좌표를 읽으면 1,12가 A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얘를 구하는 문제인데 가족번에서 힌트를 준 거야. A는 여기라는 함수에 꼭지점이 된다. 이다. 그러면 그냥 이 꼭지점 구하면 1,12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야. A가. 오케이? 이해돼? 자 그러면 그래프 옆에다 살짝 그려서 우리가 얻은 단서를 그려보면 삐빅 1과 12쯤에 A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나조건은 뭐죠? 삼각형 ABC를 연결하면 넓이가 블라블라가 된대요. 36이다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암시하는 게 뭘까? 가정법을 쓰세요. 가정법이 그냥 된다고 치자. 그냥 된다. 고치자. 근데 얘들아 우리 지금 A는 뭐냐면 이차함수의 어떤 꼭지점 자리고 X축과 만나는 곳이 B점과 C점이야. B점, C점. 그러면 따라하고 있니? 그럼 대충 이렇게 되겠죠. 자, 포물선 위로 블록해야 X축과 만날 거고 그때 생기는 여기 어딘가를 B, C라고 잡자는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뭘 줬어? 연결된 넓이. 연결하면 넓이가 36되는 삼각형이래. 근데 우리 어차피 밑변은 살짝 모르겠지만 높이는 결정이 돼 있잖아. 이거 몇이었을까? A가 있는 자리 1,12였잖아, 그치? 그러면 높이를 먼저 아는 경우니까 밑변이 몇이었길래 곱하고 더해 나눴을 때 36이 될까 찾는 게 되는 거야. 몇이 그러면? 6! 그치 6이죠. 그렇게 머릿속에서 정보를 정리해야 돼요. 아, 이걸 간단히 말하면 밑변의 길이 준 거네. 그만큼이 6 정도다. 괜찮습니까? 6 곱하기 12 곱하기 6 해보세요. 자 그러면 다음 거죠. A는 1,12에 여기 1이야. 근데 여기는 6칸 차이야 돼. 근데 우리는 이차함수는 대칭 성질이 있으니까 좌우 반띵하면은 여기 3칸이겠죠. 6의 절반 3칸. 그럼 여기 시점도 알 수 있는 거죠. C 몇이에요? 좌표를 읽으면 4,0겠죠. 말이 되게 하려면 사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1로부터 3칸 가야 되니까 4,0. 물론 여기는 마이너스 2,0입니다. 참고로. 오케이? 마이너스 2,0. 그치? 자 근데 그럼 그런 이차함수 우리가 만들어야죠. 문제에서 fx를 이제 선언해야 됩니다. 자 fx 하기. 자 우리 이차함수 만들기. 꼭지점을 알 때지. 다시 한번. 꼭지점을 알 때인데 지금은 좌표가 1,12를 알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꼭지점을 이용한 이차함수 제작하면은 몰라요 A 쓰면서 괄호 열고 x좌표를 빼면서 제곱 더하기 y좌표 더하면 이게 이차함수 만드는 공식이었잖아. 우리 중학교 때 배웠어요. 완전 제곱 초콜릿 만든다. 이렇게 잡아요. 오케이? 그 다음 뭐 하면 됩니까? 포물선을 질러놓고 식을 만들어놓고 지나야 되는 점 대입합시다. 누구 지나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는 과정에서 힌트를 줬는데 식을 만든 후 4,0을 대입해보자. 그럼 4,0을 뚫어야 되니까 지난다야. 대입해보자.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0은 여기다가 4를 대입하면 9a 플러스 12 a로 나누면 2하고 나누면 a가 9분의 12 마이너스 3분의 4쯤이 나올 거예요. 계산님 그럼 a가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이제 뭐 하면 돼? 다시 원상복구 시키면 얘들 원상복구 시키자. 여기다가 대입하면 fx 완성. 오케이? fx 완성한 후에 함수에다가 뭐 하래 문제에서? 적당한 수 넣으래. 2분의 5. 근데 2분의 5 더러운 거 아니에요.
대입해 보니까 쉽게 이뻐져요. 자, x 이제 2분의 5 넣어보자. 마지막 2분의 5. 그럼 f 2분의 5 어떻게 됩니까? 여기 함수 식이가 비슷한 2분의 5 빼기 1 2분의 3 4제곱 4분의 9 라고 있잖아 항상. 이거 내가 필요 없잖아. 나는 그래서 9가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2차 함수 만들기 완전 대입식 꼴입니다. 그리고 시점 자리와 지나야 되는 절편 자리를 대입해서 함수식을 완성한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여기 있잖아. 이거 이번에 본 심화특강 3회차는 제가 봤을 때는 1번부터 25번까지 26번까지는 쉽거든요. 26번까지도 쉬워요. 그리고 26번은 엄청 쉽죠. 26번 저거 생각보다 i에 몇 제곱했을 때 같아지는 수는 규칙성 찾기라서 n에다가 1, 3, 4 대입해 보셔야 돼요. 26번은 규칙성 찾기라서 그냥 노가다 문제고 22, 23, 24, 25 이것도 한번 이번 주는 좀 쉽게 냈으니까 27번부터 28, 29, 30번은 버려도 되니까 요 네 문제 빼고는 다 한번 오답해 보세요. 좀 시간 걸리겠어 못하는데 딱 맞아 한 문제 21번까지 마무리할게요. 네, 21번 얘들아 이거는 되게 빨리 설명할게요. 자 문제가 뭐라고 있냐면 가조건과 나조건을 만족하는 fx를 찾아라 해야 첫 번째 가 fx는 세제곱만큼으로 나누면 목과 나머지는 서로 같대. 목과 나머지 서로 같다. 나조건 fx에다가 x를 올림하면 올리면 그 문자의 나열은 x제곱 빼기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납떨이라고 부를게. 납떨 떨어진다. 그 다음에 다음 주까지 읽어야 돼. fx가 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16이 될 때 이때 맞은 거 F2 구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가조건, 나조건 다 이용해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 이제 fx를 잘 만들어야 돼요. 오케이? 첫 번째. 근데 얘들아 일단은 가장 먼저 사용할 정보 바로 그냥 가부터 해볼게요. 얘들아 그럼 얘들아 이거 뭐 해야 되니? 여기서 알 수 있는 행동 뭡니까? 그냥 나눴다. 문제에서 나눴더니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반사적으로 뭐 해야 돼? 검산식 작성이야. 그치? 검산식 적어보고 검산식. 근데 얘들아 지금은 목과 나머지 둘 다 검산식 적을 건데 3차로 나눴으니까 3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최대 2차까지 나오니까 이렇게 적어도 문제가 없죠. 이렇게 해서 적어. 얘도 이렇게. 왜냐면 같아야 되니까 둘 다 2차 2차로 적을게요. 나머지 2차 나와야 되지만 같게 해야 되니까 2차. 자 그러면 이 상태로 검산했으면 어떻게 돼? 검산식. 자기 자신은 같다야. 이렇게 되겠죠? 검산식 한번 적어도 되나요? 그치? 이해되니? 그치? 자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로 하고 있잖아요.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면 이거 딱 봐도 뭔가 이상하죠? 많이 봤던 주식인데 이거 인수분해 가능한 식이죠. 따라서 fx를 다시 쓰면 이거 인수분해해서 나열하면 x플 1 x제곱 빼기 x 플러스 1 ax제곱 bx c 더하기 ax제곱 bxc가
다시 검산식으로 적은 거예요. 괜찮니? 근데 그 fx였던 것을, 얘들아, 그랬던 것을 다음 줄에서 조작을 했어. 다음 줄에서 조작. x를 올린 식이에요. 오케이? 그럼 해보자. 자, fx를 x 올린 식을 찾아. 그럼 어떻게 돼요? fx에다 x 올려보자. 올림. 좌변과 우변에 동시에 x를 올리면, 좌변과 우변에 동시에 x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fx 더하기 x는 자기소개하면이야. 같다. 항등식이다. 항상 같은 식이야. 그럼 x를 올리면은 이 긴 식에다가 긴 거 있잖아. 긴 거. x가 더해지겠다. 괜찮습니까? 자, 근데 여기는 2차, 1차 상수 1차니까 1차 끼리 더할 수 있잖아. 그럼 더하면 어떻게 돼, 여기는? 이거 더하면 x를 더해주면은 이렇게씩 바뀌겠죠. ax 제곱 b 플러스 1x 더하기 c. 오케이? 자, 근데 그렇게 만든 식을 그거를 이걸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대. 쟤를, 그러니까 이 fx 플러스 x를 x제곱 빼기 x 플러스를 나누면 나눠 떨어진대. 그 뜻은 뭐겠어? 얘가 지금 자기 자신인데 자기 자신을 나눈다. 저거 괄호 안쪽에 보세요. 이걸로요. 근데 떨어진대. 나눠 떨어진다. 그 뜻은 뭐겠어, 얘들아? 어차피 플러스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있을 때 여기는 나누어 떨어지는 부분이죠. 다시 앞에 큰 대가리, 이 앞에 큰 대가리는 2차 섞여 있는데 요만큼이 이미 들어있잖아요. 즉 얘는 나눠봤자 나눠 떨어지는 부분이잖아. 얘는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무시 가능하지. 나머지만 걸 때는 무시할 수 있어요. 전체의 무시. 얘만 나누면 되겠지. 근데 떨어져야 돼. 그래서 걔만 나누면 되는데 떨어져야 돼. 나눠 떨어진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저 긴 식은 이 수상한 배열로 나누어 떨어진다가 지켜져야 돼. 오케이? 그러면 앞에 대가리 비교해볼까요? 앞에 대가리 여기 a니까 a를 비교해주면은 ax 제곱 빼기 ax,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하고 있는 거야. 플러스 a 했을 때 다 사라져야 돼. 0이 돼야 됩니다. 그게 나 떨어진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되니?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쌤이 시간 없어서 끝낼게. b 플러스 1이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게 x 앞에 있는 식으로 같아야 되고요. 상수함끼리 같아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bc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니까 다시 원래 식으로 돌아가면 fx 있었어. 여기 fx. 여기 a, b, c에 이거 b를 이항하면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고 c는 a니까 모두 a로 표현할 수 있게 돼요. 사실 모두 a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a. 그 다음 뭐 하면 돼? 아까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거 뭐였어? fx를 1차로 나눈 나머지를 줬어. 그러면 1차씩 나눈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라는 사실이 있으니까 0이 되는 수를 넣는다. 즉 f3가 116이 된다는 소리겠지. 그래서 f3가 116이 된다는 소리를 하나 더 줬으니까 이 fx에다가 3을 집어넣은 결과가 116이 된다라는 등호를 세우면 a가 결정이 되고 풀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없어서 끝낼 건데, 자, 나머지 정리나 나머지 구하는 문제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검산식을 적고 식을 쪼물딱 해야 됩니다. 근데 쪼물딱 할 때 나눌 때는 전체 식을 만들어 놓고 부분끼리 나눴을 때 편리해지거든요. 그 부분을 나눈다는 표현을 좀 익히셔야 돼요. 전체의 일부분만 나눗셈을 해도 나머지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발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해설지 일단 올려놓을 테니까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빨랐던 부분은 참고해서 오답해 보세요. 오케이? 26번까지 먼저 다 해보세요.